김재민 새벽조교. 김준호 최강복기. 환상의 조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상TV 경마 김재민입니다. 김준호입니다. 네, 5월 19일 부산 금요경마 예상 코너입니다. 이제 3주차 경마일인데요. 편성 자체는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준호이 볼 때 어때요? 제가 이번 주 부산 경마를 준비하면서 네. 많은 마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많은 마필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보면 그 뭐 빨간 책을 달고 조교한 말들이 네. 또 대거 나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어렵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좀 난해하죠. 부산 경마는 늘 어렵다고 하지만 역시 이제 월말로 다가오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내주로에서만 네.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훈련 강도 부분에서도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모래 그렇습니다. 교체 작업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경주 결과에도 이제 어쨌든 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평소보다 조금 좀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1경주 10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3세 이하마 별정 A형으로 치러집니다. 11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 데뷔전 치르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는 가운데서 어떤 마필의 점수를 좀 더 줄 것이냐, 요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1번만 메이킹 승리가 기록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 시종 밀고 채찍대고 종반 탄력을 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실전처럼 탔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5번마 썬더돔 같은 경우는 뭐 출발부터 결승전까지 상당히 잡고만 오면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록 단축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겠죠. 김준호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 준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정말 저는 1경주 좀 조금은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1번마 메이킹 승리라 마필이 종반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제 들어왔던 말이에요. 그렇죠.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주행 중 고기가 높다, 그리고 발심이 높다 이런 점이거든요. 근데 과연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메이킹 승리 편성을 봐도 제가 이 뭐 다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말을 드리거든요. 근데 편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마 썬더돔이나 6번마 유로공주가 2세 말들이에요. 2세 말들이 주행 심사를 잡았고 지금 5월달에 내놨어요. 5월달에 내놨는데 실전에서 사실상 풀밭 노릇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썬더돔 같은 경우는 뭐 주행 심사만 놓고 보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이게 그 함수율이 20%대 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서 과연 흙을 맞고 뛰었을 때 또 어떤 모습을 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번, 5번 이 두 마필을 좀 제하고 공략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1번, 5번을 관심을 갖되 여기에 틈새를 도전할 마필도 분명 찾아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뭐 거슬리는 마필을 골라낸다면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안쪽에 있는 2번만 해피투어예요. 해피투어. 그리고 6번만 유로공주가 지구력이 좀 단점을 보였다고 하지만 얘는 건조줄에 뛰었어요. 그렇죠. 건조줄에 뛰었죠. 3주 뭐 뛰고 나섰으면 3주간에 이제 조교할 시간이 있었다는 부분. 그렇죠.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9번만 역전의계란 마필이 그 2016년 골편 제거인가요? 아니 좀 질병을 앓았어요. 9월달에. 근데 이게 주행 심사 고르면 나쁘지 않습니다. 주행 자세가 가장 좋다라고 평가했는데. 여기 또 일주일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이래저래 좀 어려워요. 예, 얘를 선택해야 되냐, 쟤를 선택해야 되냐, 이게 그렇죠.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예, 3번마 프라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초중속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건 주행이 아직은 좀 불량기를 힘이 보이죠. 덜 찼다고 봐야죠. 네. 힘이 더 찼다고 해야 되냐, 아니면 채찍을 딱 드는 순간에 보면 확 기대버려. 예, 주행이 흔들리죠. 내가 지금 맞을 것 같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좀 많은가요? 네, 악벽인지 아니면 겁이 많은 건지 아니면 아직 힘이 덜 차서인지 이거는 좀 분명 뛰어봐야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말이죠. 5번마 썬더돔이 주행 심사 모습으로만 보면 가장 좋은데 김준호 의원이 잘 지적해 주셨죠. 불량주로에서 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조주로에서 뛰었던 6번마 유로공주나 1번마 메이킹 승리, 2번마 해피투어 요 마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나은 성적을 기대하게 하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 컨디션, 체중 변화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최종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주로 출발합니다. 이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3세 이상 마필들의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이제 주목을 받는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주목받는 마필은 뭐 정해져 있는 경주인데 김준호 의원이 초반부인데 일단은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충막급은 있다고 봅니다. 1번마 배다리 한이 뭐 최근에 내선 주류가 무겁다고는 하지만 지난 경주와 급비 공조하고 내선에서 선두권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고 선방을 했던 말이에요. 비록 2차권 마실차 있는 2차권이라지만 얘가 못 뛰었다기보다는 상대가 잘 뛰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번마 배다리 한이는 충막급으로 존재하는 경주. 후차권을 좀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제가 이 경주를 이제 승부를 지정했던 이유는 뭐 지난 데뷔전에서도 제가 좀 강력하게 한번 노려봤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데 욕심은 두 방 안에서 끝내고 싶은데요. 두 방. 예, 근데 세 방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제가 한 마필은 사실상 그 뭐라고 할까요? 6번마 스토미 매직이에요. 이거는 뭐 분명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거는 비인기가 될 수 있죠. 패출이 났던 말이기 때문에. 근데 6번마 스토미 매직이 이제 패출이 났지만 재검 때 보면 치치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마 스토미 매직을 주력을 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얘를 내가 잘라낸다 그러면 뭐 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그래도 6번마 스토미 매직은 한 장까지 좀 살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전개가 좀 꼬였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김준호 의원이 초반부지만 승부 경주로 선정을 한 것 같고요. 일단 1번마 배다리 한이 이 마필이 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마필인데요. 두 방 아니면 뭐 6번마 스토미 매직 이 마필까지 가져가면 이제 세 방이 되겠죠. 뭐 충분히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경주로 출발합니다. 3경주입니다. 12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3세 이상마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기량차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목을 받는 마필들이 근소하지만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세로 평가를 합니다. 그 안에서 좀 더 주목할 마필을 선택하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선두권은 2번마 옥단여걸 그리고 예곽에서 이제 10번마 스피릿 우먼 이 두 마필만 비교를 해보면 인코스의 2번마 옥단여걸이 이번에는 선두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2번마 옥단여걸 이 마필을 조금 앞으로 땡겨서 잡았는데 김준호 의원은 옥단여걸 몇 척 잡았어요? 최종적으로 살짝 잡았습니다. 살짝 잡았어요? 예. 그러면 머리는 더 원더풀로 잡았어요? 예, 더원더풀을 잡습니다. 네. 더원더풀 같은 경우는 뭐 지난 경주의 가장 그 입상 실패는 착지불량입니다. 네. 뭐 그리고 깡바닥 뛰었는데 무릎 꿇고 출발. 뭐 착지불량이 좀 심했어요. 네. 근데 중속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입으로 싸우다 보니까 뭐 마실자 없는 그 착승권에 왔는데 네. 순발력은 다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레이스는 뭐 지난번에 옥단요건이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근데 옥단요건이 맥없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늘어난 거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1200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1번마 더 원더풀 강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더 원더풀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조금 반사이익을 얻었죠. 네, 그렇습니다. 스웨그의 달콤한 네, 인생. 이게 장안질주까지 53.3배 중고배당 적중에 세 마리만 추천했습니다. 예, 성공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더 원더풀이 좀 효자 노릇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저도 더 원더풀을 충마로 잡고 그러면 두 번째로 잡은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두 번째 잡았다기보다는요. 이거 한 번은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4번마 호플 사이먼이라는 마필인데 이게 혈통을 대지면 않는데 사실상 그 우리나라 좀 민간 목장에 들어왔나 이럴 겁니다. 근데 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냥 다른 거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발력은 떨어지지 않는 마필인데 결승선에서 제가 보면 왜 주행 심사 받으면서 채찍을 놓치는 친구들이 있죠? 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취지를 못한 거죠.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4번마 호프폴 사이먼, 네. 뭐 데뷔전을 준비한 5번마 럭키 노바란 마필이 19조 말인데 얘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개가 높다. 그리고 뭐 좀 뭐랄까 할까요? 전 럭키 노바는 초반 중반 좀 최선을 다하고 주행중 보면 고개가 높다. 그래서 럭키 노바가 더 팔릴 수 있습니다. 19조 말인데. 근데 저는 4번마 호프폴 사이먼이란 마필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아니 편성 보면 네. 뭐 문화대로나 스피릿 우먼 이 전개가 나오는 마필들 아니에요? 이 신마들보다는 얘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뭐 봤죠. 네. 예, 문화대로는 유연명 카드인데 안 받겠습니까 이게? 호프풀 사이먼은 어쨌든 뭐 양호지 파행 병력상이 있어서 그런지 훈련은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나쁘지 않게 보고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5번만 럭키 노바란 말, 이 경주가 세지 않기 때문에 5번만 럭키 노바란 말이 인기를 누릴 거라는 거예요. 19조 말에서. 그렇겠죠. 근데 걔보다 저는 4번만 호프풀 사이먼이 더 세 보였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럭키노바도 세게 안 본다. 걔는 안 잡았어요. 마번에 안 잡았다. 예, 4번을 좀 노려보고 싶다. 이게 센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강편성은 아니라고 1200m 레이스인데요. 저는 옥단 여걸이 편하게 선행을 간다면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레이스를 좀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쉽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8번마 크린카리스마란 마필이 네. 지난 경주에 외측 선입에 갖다 붙였죠. 네. 붙였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3월달 경주 치고 나서 이게 마법 옮겼는데 4월 5일날 마법 옮기고 지난번에 기아스였는데 33조 거였죠? 예, 옮겼는데 얘가 코너먹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뭐 만사 가면서 눈 가면서 바꾸고 제갈도 다 교체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말들이 뭐 붙여놓고 뛰자 그러면 옥단여걸이 뭐 순발력이 정말 뛰어난 말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요. 저는 초중속에서는 뭐 3마신 이상은 수월하게 나갈 것 같은데. 원래 통합불패가 빠르죠. 통합불패가 이게 질병 여파가 있던 말인데 얘는 뭐 지금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D가 없어요. 그 D가 없다기보다는 골절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최선의 말머리를 안 하고 이런 말들 이제 조교를 좀 살펴보는데 조교도 좀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옥단여걸이 그렇게 편하게 뛸까 이런 생각 좀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김준호 의원이 이제 4번마 호프풀 사이먼 요마필 관심 마필을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어쨌든 뭐 1번마 더 언더풀에 대해서는 김준호 의원이나 저나 가장 높은 점수를 줬어요. 후착에 대한 판단은 약간 보는 시각이 뭐 다를 수 있는데 다 순서가 다르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 좀 옥석을 가리는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컨디션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그런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4경주로 출발합니다. 4경주입니다. 1300m 레이스입니다. 국산 6등급 3세 이상마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최근 경주에서 이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마필들 간에 좀 접전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이성일 의원이 승부 경주로 미리 저희한테 예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좀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목받는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편성으로 봤을 때 1번마 비카 오브 더 선, 2번마 라이징 더비, 그리고 7번마 윈디 파크. 일각에 이제 11번마 신비한 질주도 뭐 게이트 조건은 지난번하고 여보세요? 같죠. 이성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4경주 승부 경주로 예고를 해주셨는데 예. 어느 마필에 가장 기대감이 높아요? 충마 선정은 어느 마필로 한 건가요? 예, 충마 이번 경주는 저는 아주 상당히 좀 까다로운 레이스 혼전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이 혼전이지만 안쪽에 있는 1번 비카 오브 더 선 마필이 지난번에 늦발자하고도 라스트에서 올라오면서 4착을 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번 경주 또 준비하는데 나름 상당히 공들이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와골도 사고마피라고들이 강병합을 때려가면서 앞서는 탄력을 좀 전보다 좀 나은 발걸음 보이고 있고 해서 요 마피를 죽으로 놓느냐 아니면은 11번 이 신비한 질주도 맨 뒤에도 지난번에 부터 변화를 가져오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어요. 또
또 이번 경주에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나름 아주 상당히 공들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 두 마리를 놓고는 1이냐 11하냐 그러면 뭐 단방이네. 아니 저는 그래서 예. 이 4번이 지난번에 예. 저는 탐색만 딱 능력 검사하고 네. 휴양호 나와서 탐색만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 4번을 놓고 1, 11아이다 때리냐 예. 4를 축으로 여기서 선행 가는 말이 또 없어요 이번 경주에. 예. 5번하고 7번이 약간 빠른데 네. 5번이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예. 5번까지 가져가느냐 현장에서 보고 네. 한번 판단하려고 해요. 예. 어쨌든 그럼 1, 4, 11 세 마리를 좋게 보는 거네요. 예. 그러고 나머지 뭐 거슬리는 건 현장 상태 봐서 방어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아니요, 방어도 안 해요. 나는 나머지는 가져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좋아요. 복산만 하고 잘못하면 먹을 것도 없고 또 괜히 이것저것 추천했다가는 양아치 소리 듣고 해서 그냥 싹 날려버리고 4, 1, 11 오케이. 조금 뭐 피곤하다고 하면 5번 정도. 예. 그 나머지는 뭐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스킨만 입상을 하게 되면 말이죠. 예. 예, 중배당 가능해요. 그래서 예, 저 3복선까지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응원을 좀 같이 해드리겠고 예. 당일날 우리 예상TV 실황 그때도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네. 예. 좋습니다. 이성윤 위원은 1번 비카 오브 더 선 그리고 11번 신비한 질주 두 마리가 일단 뭐 복귀상으로 지난번에 늦바라고 올라온 걸음이면 정상 출발이면 더 뛰어난 보고 4번마 예스퀸 저도 이제 4번마 예스퀸을 사실 오두마번 선정하면서 4착을 잡은 마필인데 요게 이제 조금 변화를 보입니다. 새벽 훈련 모습도 변화를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4번마 예스킨도 이제 복병으로 보고 있는데 김준호 의원 한 마리만 얘기하면 뭘 제일 좋게 봐요? 5번만 아스트라가 되겠죠. 5번만 아스트라. 아스트라. 뭐 지금 선행 얘기했는데 아스트라는 주행 심사 때 선두권을 장악하고 너무나 잘 뛰었단 말. 그러고 나서 선두권 장악에 실패하고 졸전. 지난 경주도 선두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서 그 따라가는 전개가 결과적으로 됐는데 막판에 좀 내치로 기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대했죠. 지금 7번만 인디파크도 그러지만 6번만 로열 트리플도 지난번에 순발력을 발휘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시티너죠. 시티너가 원래 발주는 순발력이 있는 말인데 이건 발주 악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만 아스트라가 어찌됐든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내치로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하죠. 선두권을 장악한다 아니면 그래도 버틸 가능성은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만 5번만 아스트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우지 코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요? 복귀로 전혀 안 뜹니까? 뭐 지난 경주가 내선주로 모았었기 때문에 네. 얘가 선입으로 전개를 했어요. 약간 좀 끄는 그런 모습, 제어성 전개를 했는데 막판에 뭐 무기력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일단은 좀 뭐 앞서는 5번 아스트라가 장악할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이제 덜 보게 되겠죠. 저는 이제 이번 날 라이징 더비 요 마필은 새벽 훈련을 좀 좋게 본 마필 중에 한 필인데요. 럭키 블레싱이 이제 예산 4등급인데 예측에서 거꾸로 이제 몸을 먼저 풀어주는데 파워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힘이 차면 보통 보여지는 모습이 목이 휜다고 이제 표현을 저희가 하죠. 그런 모습을 새벽 훈련 모습에서 보였던 마필이 이번 말 라이징 더비예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새벽 훈련 모습을 봤을 때 힘이 많이 찼다. 목이 활처럼 휘는 그런 느낌을 주었던 마필이 이번 말 라이징 더비이기 때문에 저는 요 마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경주 이성일 위원의 승부 경주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경주로 출발합니다. 5경주입니다. 1200m 레이스입니다. 국산 5등급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마리 경주가 많네요. 출전 경주가 11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가 많은데 이번 경주도 이제 전개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자리를 잡는 마필들한테 눈길이 가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객관적인 편성 강도를 표현을 드리는데요. 선행을 김준우 의원 어느 마필이 갑니까? 뭐 같은데. 저는 인코스의 3번마 황금빛 질주 뭐 요 마필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황금빛 질주 머리 잡았어요? 예.
조교는 어때 이게? 경쟁명령 앓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활기 이 부분에서 파워감을 가장 이제 중요시 보는데 제가 앞경주에 그 목이 활처럼 휩니다라고 표현했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돼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머리를 잡은 이유가 전개가 워낙 뭐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 지금까지 보여준 정도 전력이라면 앞에 가면 제가 봤을 때 뭐 좀 더 뛰지 않을까? 따라가서도 그 정도 능력 발휘했는데 선두권을 장악하면 좀 더 뛰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인기마로서 공백전에 승급전에 도전한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황금투주가 그렇게 새벽주 컨디션이 싹 마음에 안 든다면 네. 저는 이경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3대의 마필을 좀 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3번 황금투주는 빼고 도전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병은 없을까요? 인기만은 뭐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6번마 차세대, 7번마 퍼스트 위닝, 이 A에 저는 뭐 일단은 6번마 차세대 쪽으로 때릴 겁니다. 차세대 쪽으로. 네, 1600m에서 지난번만 놓고 보면 선행 의지가 없었던 말이고 시중간 외곽 전개를 했었는데 뭐 외선주로가 좀 가벼워서 네. 어찌 보면 베이킹지가 선방을 했던 것은 분명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퍼선이 끌었던 레이스를 그 끝까지 외곽을 전개했거든요. 근데 얘는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넘어가지 않았고 1200m 거리 내렸습니다. 물론 6번마 차세대가 지금까지 뛰어왔던 1600m 레이스가 아주 빠르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들어서 순발력이 분명 좋아졌다. 그래서 6번마 차세대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3번마 황금미질주 현장 상태가 안 좋으면 차세대 놓고 거꾸로 해도 되겠죠? 36 때려놓고 고민할 겁니다. 36 때려놓고 요게 대길로 갈 가능성이 높죠? 6이냐 7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6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럴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퍼스트 위닝이 대길로 가기는 어렵지 않아요? 편성상? 승급전인데? 그거는 뭐 어느 쪽에서 의지가 세게 나오냐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네. 바람 부는 대로? 네, 바람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제가 이제 복병으로 보고 싶은 게 4번마 바다불패인데 이거 복귀로 어때요? 지난번에 늦발했잖아. 네. 고착성까지는 아니면 늦발했습니다. 앞벽 같아요? 이게 원래 앞에 갔던 말 아니에요? 앞에 가서 맨날 퍼졌던 근데 말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그 전에 착지불량.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바다불패란 말이 선행 가서 죽었던 말이에요. 근데 6등급 구별전에서는 취입으로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뭔 말이야? 근데 현등급에 와서 지금 이제 별거 없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편성이 약하진 않습니다. 늦발하고도. 근데 가능성은 있다고 염두에 둘 수도 있죠. 네, 저도 이제 그래서 이 황금미질주 차세대 퍼스트 위닝 요 3강 구도로 보여집니다. 바람 부는 대로 뭐 대끼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이제 김준호 의원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4번마 바다불패 요 마필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경주를 최종 선택을 할 경주로 마무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럼 한마디 더 할게요. 예. 저는 자꾸 복병을 하는데 저는 8을 노립니다. 질주대장 예. 선입 가능. 선입 가는 게 아니라 말하고 안 싸우면 될 것 같아요. 말하고 안 싸우면. 네. 그러니까 황금 뭐죠? 또 넘겼네. 그 황금빛 질주가 선행형 마필이 아니죠. 원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팔이 선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네. 그래야 말하고 더 싸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8번마 질주대장 요 마필은 저는 5두 안에 없는 마필인데 빈기맞죠? 예, 김준우 의원은 요 복병으로 요 마필을 일단 언급을 했어요. 저도 추천할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뭐 추천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생각이고 저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마필인데 현장 컨디션을 좀 더 관심 갖고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오경주는 그래도 주목을 받는 마필들의 전력 전개 상황 이 부분이 좀 더 유리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복병 세력까지 말씀드린 마필들은 현장 컨디션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뭐 저는 확장한다면 3복승 정도 언급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경주로 출발합니다. 육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등급 안말경주입니다. 이게 이제 혼합 4등급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국산마 경주에 예산마 한 마리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루비스테일 말고는 모두 국산 마필이죠.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6경주 김재민 승부 경주인데 어쨌든 1300m 뭐 거리 경험이 있든 없든 전개상으로 좀 유리한 새벽주기 우수마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노리는 말보다 좀 더 주목을 많이 받는 상대 마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두 제압도 가능하다 그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중배당 승부처로 6경주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이제 첫 승부처가 되는데요. 중반부까지 조금 몸살이고 여기서 조금 힘을 비축했다가 좀 강하게 터뜨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 김재민의 첫 승부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또 좀 아쉬운 경주들도 있었죠. 뭐 종합지 빼판 놓고 승부 때렸는데 짝을 못 맞춰서 인기마들 다 부러지는 바람에 좀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서력에 기회가 되는 6경주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태까지 최종 확인하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로 출발합니다. 7경주입니다. 16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뚜렷한 능력 우위 마필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준호의 가장 높은 점수 준 마필이 어느 마필이에요?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놓고도 네. 고만고만하죠. 뭐 5번 핑크블레이드하고 10번마 더월드가 거의 뭐 지난번에 뛰었던 두 마필이 이제 깜빡이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이번 레이스는 좀 주로 여건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4번마 최강 프리스 같은 경우는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세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편성. 그래서 얘가 주도하면 그래도 8번마 천지챔프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네. 8번마 천지챔프를 일단은 그래도 근소한 우세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4번과 최강 프리스트가 선행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1600m를 견디기는 좀 힘들다고 보면 그래도 이번 경주는 추입도 통한다. 그래서 저는 고배당 복병 좀 미련 남는 마필 3번마 태권 챔프 이 마필을 복병으로 잡았어요. 김준호 의원은 이제 8번마 천지 챔프 이 마필에 관심이 좀 높고 저는 3번마 태권 챔프 뭐 비인기마지만 어쨌든 관심권에 좀 두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경주 주목받는 마필은 정해져 있어요. 김준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5번마 핑크블레이드와 10번마 더월드가 주목받는 편성이에요. 그렇지만 기량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이번 경기 핵심이고 4번마 최강 포리스트가 역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센 말이 없다 보니까 선행 가면 장땡 아니냐 견제 없이 가면 버틸 수도 있다. 요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저는 어쨌든 선행만은 무너진다면 막판에 3번마 태권 챔프 요 마필이 이변의 주인공이 한번 됐으면 좋겠고 김준호 의원은 역시 8번마 천지 챔프 요 마필을 노린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저는 3번마 태권 챔프를 세게 노리는데 김준호 의원은 8번마 천지 챔프를 세게 노려요. 그런데 태권 챔프에 천지 챔프가 들어오는데 챔프가 들어오는데 둘 다 못 맞춰. 서로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요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태권 챔프 뭐 조교를 좋게 본 지가 좀 꽤 돼요. 계속 추천을 하고 있죠 제가. 이번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번에. 끝에다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 컨디션까지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만은 38이라는 막권, 태권 챔프의 천지 챔프라는 막권도 저희 예상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8경주로 출발합니다. 8경주입니다. 16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9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마필들이 주목을 받고
비슷하게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흠이 있느냐, 좀 더 점수를 많이 주느냐, 요 부분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호도가 갈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복귀 전문가 김준호 의원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텐데, 그래서 그런지 김준호 의원이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8경주는 금융경마 두 번째 승부처로 지정을 했고요. 능력 상세에 있는 인기마들 간의 접전 양상. 어찌 보면 뭐 최강 피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인기 1위만데 제가 이거는 한번 잘라 봅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뭐 최강 피서 잘랐던 이유는 아마 과거의 동영상을 돌려보거나 하시면 알 겁니다. 왜 잘랐는지를. 근데 이런 말도 전 된다고 봐요, 이번 경주에. 근데 지금 총 9도가 출전하는데 3대의 마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인기를 좀 나눠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능력 상세 있는 마필 간의 접전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주를 상당히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8경주는 제가 축 잡고 좀 최대한 압축해서 금융경마 최대 승부처로 도전해볼 작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화면으로 보면 알겠지만 김재민도 8경주가 승부 경주로 지금 화면에 떠 있을 거예요. 김준호 의원과 김재민 마번이 과연 주력이 같느냐 또 틀리느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또 갈림길이 될 텐데, 가능하면 현장 컨디션 감안해서 저도 최대한 압축을 해볼 경주인데요. 김준호 의원한테 마번을 살짝 좀 공개를 해달라고 하고, 저도 그걸 참조해서 좀 구멍수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맞추든 못 맞추든 말이죠, 최대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8경주 김준호 의원의 승부경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경주로 출발합니다. 9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9마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8경주 맥락하고 좀 비슷한 편성이 아니냐. 최근에 상승세 걸음을 보이는 마필 간에 좀 접전 구도 양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역시 어느 쪽에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는 있을 수 있겠죠. 김준호 의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마필은 어느 마필입니까? 7번만 무조건 원더풀이 되겠죠. 7번만 무조건 원더풀은 TG 원더풀 정합니다. 근데 이 주행 심사 때부터 계속해서 주행 중 보면 고개가 높은 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이번 경주는 7번만 무조건 원더풀이 어떤 행보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행 중 고개가 높다고는 하지만 지난번에 취으로 싸웠어요. 취으로. 근데 얘는 앞에도 갈 수 있죠. 예, 뭐 얼음공주를 제압할 정도의 순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가 이렇게 싸우고도 이겼던 말이거든요. 근데 TG 원더풀이 이번에 선두권을 아예 장악할 거냐, 아니면 지난번에 따라갔으니까 따라가는데도 돼. 그래서 7번만 무조건 원더풀은 그래도 중심에 닿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7번만 무조건 원더풀을 머리 잡았는데, 이 상대마로 평가되는 마필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3번마 정상코리아, 6번마 골드 서메이션, 그리고 9번마 바람의 흔적, 아메랑스 패션까지 이제 비슷하게 아마 주목을 받을 텐데, 김준호 의원 그 두 번째로 점수 준 마필이 어느 마필이에요? 저는 정상코리아입니다. 정상코리아예요. 저는 세 번째로 잡았는데 정상코리아를. 새벽 쪽의 컨디션은 정상코리아도 상당히 좋아요. 6번마 골드 서메이션은 어떻게 봅니까? 그거죠. 이제 7번만 무조건 원더풀이 선두권을 안 나가고 따라가는 전개를 펼친다 아니면 네. 3 정상코리아의 단점이 뭘까요? 제가 보면 아직 우승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건 것 같아요. 고개가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전개에는 힘으로 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불리할 것 같고, 골드 서메이션이나 마필이 작년 2월달에 골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최근에 보면 2월달에 그 굴건염도 알았던 말 분명합니다. 근데 그러고도 이 공백전에 선발했나요? 공백전 선발했던 말이어서 골드 서메이션이나 마필이 그 공백 이전에 보면 엄청난 선행 경합도 펼쳤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7번만 무조건 원더풀을 놓고 3번만 정상코리아냐 6번만 골드 서메이션이냐 두 마필이 앞에 가는 놈이 이길 것 같아요. 두 마리가 근데 조교가 다 좋아요. 골드 서메이션도 이 조교 때 보면은 뛰려는 의욕, 투지 면에서 상당히 그 호전적이라고 그럴까요? 의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조교자는 끌릴까봐 또 역시 힘 한 배를
제어하면서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결론을 내기보다는 말이죠. 현장 컨디션을 좀 감안해서 주력과 방어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경주. 근데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 바람 현적을 좀 세게 보세요. 세게 안 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인기 많잖아요. 지난번에 그 도쿄블루가 끌었던 레이스를 따라가서 들어왔어요. 따라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자꾸 오마신 상대방한테 오마신이 이겼고 이번에 그 마이너스 3.5kg 감량이 있어요. 근데 도쿄블루가 주행 심사를 워낙 잘 받았죠. 그래서 데뷔전에도 인기 많은데 흙을 맞고 못 뛰었어. 그런데 지난번에 선을 딱 던졌어. 근데 뭐냐면 내선 주류가 무거웠잖아요. 근데 거기다 무리하게 선을 1300에다 던진 거거든요. 근데 바람면적이 잘 뛴 건 분명하지만 도쿄블루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9번마 바람면적이 이경주의 1400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이겨내냐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도쿄블루 현장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라고 제가 그랬나요? 예, 그날 말씀을 네.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도쿄블루는 그렇게 컨디션이 이 예시 상태 지금도 이제 화면으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저게 왜 안 좋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현장 컨디션을 보고 좀 불안하다 안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졸전을 펼쳤던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뭐 도쿄블루가 베스트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보이면 도쿄블루는 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바람의 흔적이 이번에 인기 많다는 거죠. 근데 인기 많은데 인기 많아서 입상 기대를 어떻게 할 거냐 선행을 따라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고 저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인기 많아서 좀 가치가 있지 않냐 없지 않냐 검증 무대 아니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뭐 저도 지금 이제 7번마 무적 원더풀 요마피를 중심으로 이제 6번마 골드 서메이션과 3번마 정상 코리아 두 필 가지고 주력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거냐 요걸 고민하는데 김준호 의원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9번마 바람의 흔적이 그렇게 매력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표현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가 남은 것 같아요. 10경주로 출발합니다. 10경주입니다. 12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선행을 어느 마필이 가느냐. 객관적으로는 10번마 유성처럼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2번마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3번마 영토대왕이라든가 압박이 곧바로 심하게 들어가는 경주 전개를 저는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만은 무너지는 경주. 그렇다면 10번마 유성처럼이 선행을 나가도 못 견딘다고 보면 이번 경주는 선입권에서 뚝심 발휘할 마필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8경주에도 김준호 위원이 승부 경주로 예고를 해줬고 저도 8경주가 같이 승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경주는 저는 기본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경주를 마무리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준호 의원도 마무리 승부 경주가 10경주가 저하고 중복되죠. 네. 뭐 저는 보통 설명을 좀 해주면 뭐 천주로가 상당히 이제 그 내선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냐가 중요한 것 같고 이경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순발력 있는 말 유성처럼 계속해서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뭐 이전에 보면 내선에서 계속 몰락했지만 지난번에 중앙을 파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유성처럼은 이제 여기가 전부인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근데 유성처럼 끌었던 레이스를 보면 쫓아갔던 말들이 다 몰락했어요. 엎어지는 거죠. 근데 그만큼 레이스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재민 의원이 말씀한 식으로 쫓아가는 마필보다는 참고 한 발을 노리는 말들한테 또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잘못한 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을 놓고 저는 뭐 작심하고 한번 배당을 노려볼 작정입니다. 네. 저도 이번 경주는 어쨌든 뭐 기본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선두권을 전개상으로는 좀 거슬리는 마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강하게 안 본다.
제가 이제 제 지난주에도 좀 실패한 그런 뭐 이유들이 존재해요. 제주의 하늘 같은 경우 꺾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했습니다만 현장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복주로 승부를 봤는데 그 조합도 결국은 매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10경주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또 보충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경주, 일요 경주 열심히 준비하고 인사를 드릴 텐데, 예상 TV 실황 요 부분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준호 의원 뭐 마무리 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어떤 분이 저희 그 뭐 이제 그 실황 방송에서 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뭐 무료로 하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제 저희들도 유료화 전환을 6월 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김재민 형하고 저하고 이제 그 실황 방송을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문자를 저 개인 거 하나만 구매하게 되면 사실상 뭐 2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약간 뭐 그런 1인당 개념에서 2만 원. 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해서 그 적중을 읽어내면, 그리고 좀 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저렴하지 않겠냐. 이래서 이 방송을 좀 실행하게끔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문자 2만 원 쉽게 말해서 그런데 ARS까지 플러스가 된 방송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2만 원이라는 가격이 과연 이제 비싸냐, 적정 가격이냐라고 봤을 때 저희들도 이제 설문조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이면 나 같으면 이제 방송을 모니터하시고 계속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인데, 나 같으면 2만 원이면 살 것 같아, 살 거야, 이렇게 이제 조언을 좀 여러분들한테 구해봤어요. 그래서 적정 금액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이제 6월 달부터는 아마 유료화가 될 텐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미리 말씀드려서 저 새끼들 뭐 장사석 아니야? 아니, 미리 말씀드린 게 낫죠. 왜냐면 그런가요? 저희들이 이제 뭐 이번 주하고 3주차하고 다음 주가 월말이고 월말에 제대로 못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라고 해서 뭐 저희와 호흡을 맞추신 분들은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게 그렇죠. 개인 입장에서는 그 돈이 아주 적다라고 또 표현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김준호 의원이 아주 솔직하게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으로 좋은 결과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민 새벽조교 김준호 최강복기 환상의 조합.